고요한 밤, 도시의 불빛 아래 은밀한 간판이 희미하게 빛난다. 국 마사지. 평범한 이름 뒤에 감춰진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40살 한때는 꿈 많던 무용수였던 그녀, 윤미. 고혹적인 몸짓으로 무대를 압도했던 그녀는 이제 이 마사지숍의 여주인으로서 또 다른 삶의 무대 위에 서 있다. 무대 위의 조명 대신 어두침침한 숍의 조명 아래 그녀의 삶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 것이다. 매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음 짓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과거의 영광은 낡은 사진첩 속 추억처럼 희미해져 버렸다. 대신 짙은 화장과 깊은 피로에 지친 눈빛이 그녀의 현재를 대변한다. 손님들의 비릿한 농담과 끈적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친다. 스웨디시, 로미로미 그 애매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뻔한 비밀이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지로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이미 죽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공간에서 그녀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듯 했다. 사장님, 저 이번 달도 실적 최고예요. 언니들도 다 제 뒤를 쫓아오지도 못해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어린 관리사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린다. 화려한 옷차림과 아직은 순진함을 잃지 않은 눈빛의 그녀는 막연한 성공과 부를 꿈꾸며 이곳에 발을 들였다. 윤미인은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한때 자신의 모습을 본다. 꿈 많았던 어린 시절, 무용수로 성공하리라 믿었던 순수했던 열정.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은 산산조각 나 현실의 차가운 바닥에 흩어져 버렸다. 동시에 그 아이에게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감지한다. 그때마다 미인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 저 아이도 결국 자신처럼 될까봐, 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혹은 저 아이가 이 늪을 더 깊게 만들어버릴까봐.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는 그녀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아들은 희귀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매일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천문학적인 병원비는 그녀를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밤샘 간병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녀는 절망했다. 춤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었다. 생계를 위한 수단조차 되지 못했다. 그때 오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 마사지 업계. 처음엔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건전한 숍인 줄 알았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순진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냉혹하고 잔인했다. 미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돈벌이 앞에서는 더더욱. 여기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대가도 치러야 해. 내 영혼을 팔 수도 있어. 친구의 싸늘하고 경고 어린 목소리는 머지않아 잔혹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정부의 단속은 늘 그녀의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게 간판은 건전 마사지를 표방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그 속에서는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면 징역과 막대한 벌금은 물론 어렵게 꾸린 가게는 폐쇄되고 그나마 지켜오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터였다.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저 경찰차가 자신의 가게 앞으로 멈춰 설까봐 간판 불빛이 더욱 초조하게 느껴졌다. 손님 중에는 단속반이 위장하고 들어와 상황을 염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촉각을 곤두세웠다. 단골 손님 하나하나의 표정과 몸짓까지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혹시라도 휴대폰 포렌식이나 카드 내역 조사를 당할까봐 모든 은밀한 흔적들을 지우고 또 지우려 애썼다. 텔레그램으로 오가는 은밀한 대화 내용들은 그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손님 아무래도 단속반 같아요.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계속 주변을 살피는 것 같던데요. 관리사의 불안한 목소리에 미희의 얼굴은 순간 굳어진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 별말 다 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서 손님 응대나 해. 속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곳에서 드러내는 나약함은 곧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었다. 어느 날 이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거물급 단골 손님이었던 박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노골적으로 미희에게 집요하게 추파를 던지는 인물이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은 그의 눈빛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 사장, 이 작은 물에서 계속 아웅다웅할 거야? 나랑 손잡고 새로운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내가 더 큰 물에서 놀게 해줄게. 그의 음흉한 눈빛과 비릿한 웃음은 미희의 영혼을 더럽히는 듯하여 그녀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박 사장님, 저는 지금 이 가게에 만족합니다. 제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박 사장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미희의 가장 깊은 약점을 교묘하게 쥐고 흔들었다. 요즘 아들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텐데.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그 말에 미희의 표정은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약점인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등에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다. 오싹한 섬뜩함과 함께 미희는 그가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미희는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병실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녀는 자문했다. 과연 내가 이 더러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일까? 아들이 이런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자신의 손에서 묻어나는 죄책감은 아들의 병색 짙은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문득 병실 복도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의 시선. 그는 다름 아닌 박 사장의 경호원이었고 박 사장이 자신을 단순한 단골 손님을 넘어선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순간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 더러운 인간에게 노란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위기 속에서 미인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젊은 관리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점차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진짜 못 참겠어요. 혜미 언니가 자꾸 제 단골 손님들까지 뺏어가요. 이러다가는 저 생활비도 못 벌게 생겼다고요. 어린 관리사의 질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미희의 귀를 아프게 때렸다. 돈 앞에 친구도 동료도 없는 냉혹한 현실. 미희는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며 속으로 씁쓸하게 응조렸다. 나도 한때는 저랬겠지. 저 아이들도 결국 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관리사들의 잦은 이탈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특히 에이스 관리사 지연은 그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지연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도덕적 잣대도 무시할 정도로 집착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불법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다. 미희는 지연이 언젠가 단속에 걸려 들어가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매일 밤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었다. 지연의 위험천만한 행동들은 미희의 심장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았다.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새벽 마치 폭풍처럼 단속이 들이닥쳤다. 번개처럼 들이닥친 경찰들의 모습에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및 불법 영업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두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미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절망감. 관리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고 손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성을 질렀다. 그 혼란 속에서 지연은 단속반에게 붙잡혀 끌려가면서 미희를 향해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미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되돌아보았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던 무용수였던 시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나날들.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편의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사장의 추악한 악행과 교활한 음모가 비로소 드러났다. 그는 미희의 가게를 빼앗고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일부러 단속 정보를 경찰에 흘렸던 것이다. 미희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인간의 밑바닥을 본 듯한 역겨움에 구토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아들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미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삶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잃어버린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변호사를 선임하고 박 사장의 비열한 음모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불타올랐다.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교묘한 술수를 부렸지만 미희와 그녀의 변호사는 굴하지 않았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설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했다. 마침내 박 사장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사기, 협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미희는 간신히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폐쇄되었고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아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미희는 더 이상 그 음습한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상처받은 마음과 더럽혀진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미희는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무용학원을 열었다. 과거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무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잊고 지냈던 순수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익숙한 얼굴. 한결 성숙해진 지연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모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망설임 끝에 미희를 찾아왔다. 사장님, 아니 선생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미희는 말없이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두 여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늦은 밤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고 학원 연습실에 홀로 남은 미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굳게 담은 입술과 삶의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눈빛. 그녀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희망이 담긴 춤사위. 그녀의 춤은 더 이상 화려한 기교로 가득 찬 무용이 아니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한 여인의 성찰과 용기.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희망찬 새로운 장을 활짝 열고 있었다. 그 춤은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진정한 위로이자 세상에 대한 조용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한 인간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숭고한 정신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춤은 새로운 내일을 향한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